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청와대, 정부, 기업 모두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가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요. 산업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이 된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워낙 큰 건이 터진 상황에서 산업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제 그 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던데 일단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다 이렇게 규탄을 하는 입장을 내놨던데요.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요. 예. 왜 이랬을까요, 일본이?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같이 일본의 큰 신문들도 이것이 이런 경제 보복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철회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여론이 있어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 좀 된 것 같은데 외교적 해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일본의 대사관의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집권 여당과의 채널이 없다. 특히 청와대와 자기네들이 대화 채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지침도 주고 자기가 직접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해야죠. 그래서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원했는데 아베 쪽에서 사실상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교 채널이 가동이 안 되면서 그러한 소위 불만들이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21일 날 참여 선거를 하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좀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자민당 내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탑다운 방식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것이 징용공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 얘기를 조금 더 경청을 하고 이런 한국의 사법부의 입장을 물론 존중해달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앞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면은 저는 대화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특별법을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법이 어떤 특별법을 뜻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지금 개인들에 대한 청구권을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난번에 한일 회담 때 이것은 다 끝난 것이다. 청구권 협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기로 한 거다. 이런 취지니까 그래서 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한일 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그러니까 실천적 방안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이 돼야 되지만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징용공들을 갖다가 고용했던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일단 좀 하나만 좀 징용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좋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징용의 피해를 본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거와 네네. 그거를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이걸 맡아서 네네.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다 네네. 하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 후에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네. 이것을 처리하면 어떻겠나. 이건 뭐 저희 당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란 건 그러니까 전제하고 좀 그러면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G20 정상회의가 있기 전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그럼 이 개인 배상을 위해서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좀 돈을 내서 해결책을 네. 찾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위안부 문제 또 아까 징용 피해 보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것이 우리를 불만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일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르니까 네네. 더군다나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아베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자기네들은 정상 국가라고 보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뿌리 깊기 때문에 일본은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님, 우리 입장에서는 네. 국익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또 진실을 외면하면서 일본에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다르죠. 역사라는 것도 네네. 지금 그때 상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네. 이렇게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네. 하는 거죠. 그래요? 물론 뭐 우리가 과거사를 잊으면 안 되지만은.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그 한민족으로서 그야말로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 버리자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태어날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욱 역사가 글쎄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희로서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산업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좀 그런 범위를 좁혀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주최 긴급 대책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이 판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아마 네네. 관련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그럼 통상 보복 조치 맞대응 차원에서 통상 보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거는 지금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호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특혜적으로 한국에 제공했던 그러한 특혜를 걷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금지가 아니에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을 허가할 때 그동안에는 자동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허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WTO 제소의 대상도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럼 WTO에 제소를 해서도 안 되고 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신 거고요. 저는 그 WTO에 제소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WTO에도 또 맞대응을 또 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시간만 많이 끌고 한 2년 걸린다는데. 그거는 지금 그런 정도로 한가할 때는 아니고. 빨리 이거를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왜냐하면 90일을 지금 허가 기간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90일 내에는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그 아베 정권의 이 조치가 참여연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추가 제재가 그러니까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정부가 맞대응을 하지 않고 로키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로키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CCBB는 물론 가려야 되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뭐 도요타 자동차 갖다가 뭐 부셔버린다든지 뭐 이런 그
뭐 해프닝 같은 것이 또 일어나면은 네네. 그냥 감정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감정적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차분하게 네. 그리고 분석적으로 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어떤 불매 운동 같은 거 이미 그 국내에서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특별한 네, 어떤 그거는 주창자나 주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정을 네네. 뭐 그게 국민들이 그런 걸 내시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게 할 수 없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그거를 그게 확전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주잖아요. 네. 일본도 그래? 그럼 우리도 한국 상품 안 산다. 이렇게 나오면은 네네. 그 쓸데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제 그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어떤 물밑 교섭이라든지 협상 이런 게 과연 진행되고 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 사항인데 위원장 혹시 파악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리고 특히 강경화 외무장관이 예. 그동안에 뭐 자기네들이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지금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외교 이 채널 네. 이 외교 강경화 외무장관의 그 행태 이러한 거는 정말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네. 잠깐만 좀 더 구체적. 아주 못마땅합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콕 찍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특히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그랬죠. 예. 네, 실제로 보복 조치가 시작된 6월 30일 날은 앞으로 뭐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오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제 그 특혜 조치가 이제 철회가 되는 그 반도체 소재 조달에 지금 나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먼저 그것도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전망을 해서 일정하게 좀 소득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뭐 그 나름대로의 이제 구매선이고 서로 이제 거래하는 관계니까 네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예요. 고난도고 그게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선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제도 이제 우리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지금까지 국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8888님.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굴복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일본한테? 이런 반문을 해주셨고요. 2452님 당최 일본 정세에 우리나라가 끌려가야 합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4039님 우리가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급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또 당부의 말씀을 주셨네요.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